그러니까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가 전술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수비적인 철학은 감독님들이 되게 높아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 수비적인 철학도 냉정하게 말하면 내려앉는 거. 그러니까 전방 압박의 철학이 좋은 감독은 난 아직 우리나라에서 몇 명 못 본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전방 압박이 진짜 와 이 팀을 보면서 K리그를 보면서 와 이 감독님의 전방 압박 진짜 체계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공격적인 철학이 많은 감독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 용기를 가지고 잘릴 각오하고. 근데 뭐 어차피 내려앉아 있다가 근데 그 축구하면 잘릴 가능성이 난 오히려 적어진다 생각해.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정우 감독님 나오기 전에 난 남길 감독님을 제일 좋아했거든. 압도적인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저 실력으로 밀어붙였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압도적이지 못했던 거야. 그 거기서 발전이 더 안 된 거야. 그 기간 동안. 뭐 난 그렇게 생각해. 남길 감독님이 처음에 진짜 대단했어. 광주에서 축구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보여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뭔가 또 한 단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로 이 실력으로 압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정우 감독님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이 축구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5년 뒤에 선수들이 이정효를 감독님을 멋지게 볼까? 멋지 안 볼 수도. 그냥 이제 똑같은 감독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무버지가 업그레이드를 해. 그러니까 무버지래. 이정효 감독님이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겠지. 그래야 또 선수들도 바라볼 게 생기고 새로운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자극을 못 주면 사실 카리스마는 의미가 없는 거지. 실력은 의미가 없는. 이거 실력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K리그에는 수비 축구가 많나요? 그리고 방금 민홍성님이 말씀한 이기려면 수비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왜 우리나라 K리그에는 10백, 5백, 선수비, 후역수비 많을까요?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 축구를 해가지고 성적이 또 나는 팀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단발성인가요? 아니면은 그 감독만의 수비 철학이 있는 건가요? 아니 수비적인 철학은 있지. 그러니까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가 전술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수비적인 철학은 감독님들이 되게 높아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 수비적인 철학도 냉정하게 말하면 내려앉는 거. 그러니까 전방 압박의 철학이 좋은 감독은 난 아직 우리나라에서 몇 명 못 본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전방 압박이 진짜 와 이 팀을 보면서 K리그를 보면서 와 이 감독님의 전방 압박 진짜 체계적이다.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을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있긴 있지.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그 컬러를 갖는. 아니 뭐 매 경기를 전방 압박 할 필요는 없지. 근데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클럽도 매 경기를 미친 듯이 전방 압박 절대 하지 않아. 근데 이 팀을 딱 보면 이 팀이 전방 압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짜임새가 정확하게 보이는 구단. 그러니까 그 전방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풀어나와서 골을 넣을 때는 있어. 근데 딱 그 포인트가 보여야지. 여기서 얘가 이걸 따냈으면 이거는 반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은 난 솔직히 냉정하게 지금 현 K리그에서도 몇 팀 없고 뭐 투까지 내가 다 챙겨보진 못하니까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많이 없고 내려앉아서 로우 블로그라는 거에 대한 철학은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나는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해. 내려앉는 거.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려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5백을 만들고 5-4-1을 만들고 4-4-1을 만들어서 내려앉아서 공간을 보호하는 대한 개념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뭐 감히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미들 블록에 올라와서 하는 수비를 잘하는 지도자도 많이 없어 아직. 우리나라가 난 냉정하게 내가 K리그를 바라보면 미들 블록에서 블록 잘 쌓는 감독님 몇 명 없고 그냥 로우 블록을 잘 쌓는 감독님들에 대한 지식은 되게 높고 특히 프레싱을 하는 감독님의 빈도수는 진짜 낮고 그래서 수비 축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자신 있는 분야가 결국 감독이 자신 있는 분야로 밀고 나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결국 뭐냐 한다는 건 내가 가장 많이 아는 거여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아는 게 결국 로우 블록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려앉는 축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강등이 무서워서 뭐 강등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독으로서의 그 포부
사고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등이 무서워서 수비 축구를 한다? 그건 전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내려앉는다라고 해서 매 경기 이길 수 있으면 모든 팀이 다 내려앉겠지만 내려앉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앉다가도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여러분 결국 골은 터져요. 그냥 90분 내내 내려앉아가지고 0대 0으로 마무리하는 팀이 몇 팀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그게 되려면 진짜 그 팀은 여러분 대단한 체계가 있어야 돼요, 수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방에 좀 빠르고 강한 용병들을 세워놓고 한국 선수들 위주로 수비를 짜가지고 이렇게 내려앉는 축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반대로 그것도 있어요. 그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할 때 가끔은 나는 어떤 이런 도깨비 같은 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게, 너네 공격, 너네 우리 공 뺏으러 안 오면은 우리도 공격할 마음 없다. 그러니까 그런 깡이 없다는 거야. 야, 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딴 축구 하려고 팬들이 들어왔냐. 그냥 뒤에서 여러분 리프팅 하고 있으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상대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야, 이거 안 나오는데 우리가 들어갔다가 괜히 공격 숫자 늘렸다가 두드려 맞으면 우리 지는데, 나중에 인터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축구하는데 이게 무슨 상품성이 있냐, 이게 스포츠로서. 맨날 저렇게 11명 수비하고 있는데 팬들이 이거 보고 싶어서 경기장 오냐. 그래서 왜 그쪽은 왜 공격 안 하시는, 우리가 거기를 왜 들어가요? 그걸 이종현 감독님이 옛날에 말했던 거 아니야, 아닉스 감독님한테. 근데 이종현 감독님 맨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들어가다가 많이 맞잖아요. 임찬한테도 옛날에 많이 맞았고. 그걸 보면은 야, 이게 감독님들이 그 나와가지고 한탄만 한다고 해서 그 팀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가끔은 그런 것도 좀 쇼맨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데제르비가 대단한 거지. 그 팀들을 끌어낸 거잖아, 전술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제르비 축구가 대단했던 게 그 내려앉은 팀들을 공을 밟고 딱 서 있으면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팬들이 니네 뭐하냐가 되니까 얘네가 점점 선수도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나오지? 그럼 걔 앞에 있는 선수 잠깐 먹였다가 다시 밟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제르비의 작년에 열광을 한 거야. 막 데제르비 축구를 처음 접목했을 때부터 나는, 그래서 내가 얘는 진짜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재미없는 수비하는 축구 팀들을 상대로 재밌는 축구 경기를 만들었어. 상대가 재미없는 축구를 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이 경기가 그냥 재밌어지는 거야. 이종효 감독이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변성환 감독이 지금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변성환 감독님이랑 이종효 감독님이 나는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대팀이 재미없는 축구하는 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들이 뛰는 경기는 그냥 재밌어. 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끌어낼 줄을 아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셔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으로부터 경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이제 팀 토크, 그분들이 하는 이 뭐라 그러냐, 이 토크 내 안을 보면 정확히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너네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너네한테 진짜 빡치는 포인트가 뭔지, 내가 지금 이 선수한테 뭐 때문에 정확히 열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외에 많은 다른 분들은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냥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혹은 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뭔 느낌인 줄 알아? 그 변성 감독이 얼마 전에 했던 수원에서 라커룸 팀토크도 보긴 했어요. 왜 하라는 거 안 하냐. 그거 하라는 거 하다가 골 먹고 지면은 내가 책임진다잖아. 왜 하라는 걸 안 하냐 얘기를 하는 것도 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명확한 철학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철학이 있는 거야. 네. 수비적인 철학은 진짜 있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정확히 공격적인 철학이 있는 감독님들이 난 많이 없다고 생각해, K리그에.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사실 그 분들을 내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다 위대하신 분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 업적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고, 근데 내 기준에는 이 공격적인 철학에 대한 성립이 제대로 된 팀이 많이 없어. 완성도가 높은. 난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사실 기성용 선수가 막 최근에 하는 인터뷰나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옛날에 했던 인터뷰도 있고, 12팀이 뭐 다 똑같이 축구한다 이런 말 했었잖아. 그쵸.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안에서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하고 다 경험하고 국대 경험하고 이걸 다 경험했던 선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대잖아, 그 판 안에서 지금. 물론 그 이후부터 더 많이 바뀌었지. 왜냐면 이종효 감독 나오고, 예를 들어 김기동 감독님도 지금 뭐 어쨌든 서울에 가서 또 이렇게 또
포항에서도 보여주고 서울 가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윤정환 감독님도 작년에 강원으로 그걸 보여주셨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아직 그래도 봐도 공격적인 철학을 가진 감독이 너무 적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공격적인 철학을 가진 감독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격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솔직히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그 리그는 여러분 항상 인기가 많아요. 특히나 뭐 우리가 리강을 왜 재미없다고 합니까? 리강 하면은 PSG 만나는 팀은 다 내려앉잖아요. 대부분의 팀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루즈해지는 건데 프리미어리그 보세요. 뭐 입스위치가 여러분 뭐 리버풀 만났다고 해서 템백 안 하잖아요. 그냥 허치슨 두고 막 역습치고 하잖아요. 물론 노팅엄도 내려앉긴 하지만 내려앉는 거 안에서도 그 팀들은 공격에 대한 디테일이 있잖아. 네, 역습을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완벽한 그게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의미 없이 템백을 형성한 팀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공격적인 철학이 많은 감독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 용기를 가지고 잘릴 각오하고. 근데 뭐 어차피 그 내려앉아 있다가 근데 그 축구하면 잘릴 가능성이 난 오히려 적어진다 생각해.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최근에 성적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축구에서 잘린 사람이 많았냐? 수비적인 거에 잘린 사람이 많네.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보자. 작년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임기를 내려놓고 그만두신 많은데 대부분 분들이 수비적인 거 하다가 잘리신 분들이 많아요. 버스 막히고. 대부분이 그래. 공격적인 거 하시는 분들은 지더라도 팬들이 웬만해서 버스 잘 안 막혀. 더 우리는 지지하겠다라는 7연패를 했는데 이종규 감독님을 지지했잖아. 오히려 응원했잖아. 그게 많은데 오히려 이게 내려앉아만 있다가 근데 인천의 그 최영근 감독님은 좀 아쉽긴 해요. 그분은 경기 몇 경기 봤었는데 좋은 축구 하셨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난 거야. 그건 나도 뭐 어떻게 근데 그거는 내가 최영근 감독님에 대해서는 네. 나는 중국에서 우리가 몇 경기 봤잖아. 네. 근데 나는 그 인천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명확히 있어. 내가 경기를 다 챙겨봤기 때문에. 무엇이지? 나 왜냐면 인천에 내 지인들도 많고 이래서 경기를 항상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최영근 감독님이 사실 중간에 바꾼 게 되게 잘못된 거긴 해. 자기의 철학을 밀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막상 강등이 다가오니까 그 철학을 바꿨어. 그러면서 더 망가지긴 했어. 근데 팬들도 최영근 감독님을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팀은 조성환 감독님이라는 분께서 그래도 꽤나 장기 집권을 했던 팀이야. 그럼 그 선수들은 어떤 거에 익숙해져 있었냐면 근육의 재질 자체가 옆으로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팀이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엔드 투 엔드로 막 프레싱도 하고 공 뺏으면 다시 받아서 막 소유하다가 또 막 밀고 나가고 이거에 익숙했던 팀이 아니라 공격할 때는 잡아놓고 땅 때려가지고 모고사 머리 잘 맞고 내려온 거 카운터 딱 밀고 나가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이 수비하고 이거에 익숙해 있던 근육의 선수들이 갑자기 이거를 90분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프리시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프리시즌에 그거에 맞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해놔야 돼. 근데 사실 그 팀은 몇 년 동안 욕을 하던 팀이야. 그러니까 이 축구가 어렵지 당연히. 그랬는데 이 축구를 했을 때 사실 골만 안 들어간 거지. 이 축구할 때 최영훈 감독님 축구가 매력이 있었어. 재밌었어요. 대신 골이 안 들어간 거야. 이기지 못했던 거지. 이기지만 못했던 거지. 이 축구가 훨씬 재밌었어. 그 나는 이거를 난 더 밀고 갔더라면 그래도 팬들이 희망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냥 어쩔 수 없다. 중간에 들어왔고 이거에 익숙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에 왔으니까 어려울 때 왔으니까 재밌는 경기력을 끝까지 선보였더라면 나는 팬들이 오히려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2부를 이분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이걸 하다가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결국 조성환 감독님이 그때 보여줬던 축구랑 다를 게 없어진 거야. 근데도 지니까 어떻게 돼? 존나 무기력하지 이제 그때부터. 그쵸. 그래서 공격 축구로 하면 잘려도 다른 팀을 더 빨리 찾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격 축구를 하면 근데 조성환 감독님 팀 빨리 찾으셨는데요. 아니 근데 그분은 조성환 감독님은 다른 게 그 네. 인천에서 3백. 아니 인천에서 이뤄낸 업적이 크잖아. 인천을 아침 데리고 나갔으니까. 아침을 나갔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케이스지. 그냥 그 시기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어쨌든 그분은 그걸 통해서 이뤄낸 업적이 있잖아. 맞지? 그쵸. 근데 난 요거에 있어. 난 그래서 최영근 감독 입장에서 난 너무 아쉬웠어. 내가 되게 그분을 막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뵌 적도 없고 실제로. 전 근데 감독은 처음이신 거죠? 김혜성가 아마 잠깐 한번 하셨나? K리그, 몰라. K리그. K리그는 처음이셨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아마도 이게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이 솔직히 투자도 많이 하고 제르소 무고사 됐고 있는데 강등되는 감독이란 그 불명예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즌
초반부터 막 동결 준비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감독 대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정신적인 멘탈로 쉽지 않지 않을까. 하여튼 전 그래서 무조건 감독은 공격 축구를 해야 된다 봐 나는. 그러면은 이번 시즌 벌써 이미 한 구단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축구를 한다 생각하세요? 수비 축구를 한다 생각? 나는 그거에 대한 그 정의는 잘 모르겠어. 난 그 팀의 축구를 몇 번 봤지만 이 팀이 공격 축구를 하는 건지 수비 축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 욕 많이 먹었잖아. 근데 나도 작년에 왠지 내가 응원하는 팀이지만 강등권에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귀신같이 치고 올라왔었어요. 이건 내 데이터가 잘못됐다. 이건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근데 그게 해가 한 해 늦어진 거지 이번 시즌에 그게 점점 또 나타나고 있네. 근데 이번 시즌도 봤을 때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에요 이 팀이. 근데 작년에 내가 6위 정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딱 6위 했을걸? 아닌가? 작년에 5위 처음에 잘 했나?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잘 나갈 때 네. 5위나 딱 5에서 7위 사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지. 나는 강등될 거라 했다. 근데 뭐 강등권까지는 안 갔으니까 안 갔지. 초반에 막 딱 6위 했네. 6위 했네요. 연패를 막 거듭하면서. 근데 항상 이 팀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신들만의 똘똘 뭉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근데 뭐 이번 시즌 뭐 그래봤자 뭐 멤버가 많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래봤자 사실 뭐 이제 뭐 2경기 한 건데 뭐. 근데 냉정하게 가와사키 전부터 포함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실점이 너무 많다 일단. 예, 그리고 근데 되게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좋은 팀이야. 좋은 팀이고, 그러니까 고참 선수들이 일단 너무 잘해주는 게 맞아. 근데 나는 그냥 항상 보면서 느낀 건 용병의 용병을 떠나서 애매한 미드블록에 항상 애매하게 서 있다니까. 전방 압박도 아니고 내려앉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지점에 미드블록에 서서 약간 기다린다는 느낌이 난 되게 많이 들었었어. 그리고 나는 공격할 때 보면 빌드업도 철학이 있어요. 3백 이렇게 변형으로 서가지고 오른쪽 풀백이든 왼쪽 완델손이든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면서 약간 PSG가 보여주는 그 느낌도 내긴 하는데 이게 왜 안 내는 걸까 이번 시즌은? 근데 그게 컸지. 조르지가 득점을 못 하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감독이 운도 필요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 말 따라 이게 공격 축구냐 수비 축구냐 되게 애매모호한 딱 그 선에 있던 팀이었던 것 같아. 근데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6이면 나쁜 거지. 근데 굳이 그 멤버에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상위 김기동 감독님이 계실 때 네.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갔던 팀이잖아. 그래서 맞잖아. 냉정하게 바라보면 맞잖아. 그쵸. 근데 물론 FA컵을 우승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 시즌은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시긴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가장 뭔가 신기했던 부분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벌써 지금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SNS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막 팀에 실망을 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 거 보면은 야 이제 2경기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희가 어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토트넘처럼 약간 작년에 포항이 우주의 기운이 따르긴 했지. 맨날 정재희가 막 마지막에 정재희가 있었구나. 극장골 넣고 막 이랬는데 정재희가 지금 나갔잖아. 대전 갔잖아. 그것도 근데 중요하죠. 극장골이 되게 많았잖아 포항이. 난 그래서 극장골 많은 팀을 그렇게 리스펙하지 않아. 운이다. 아니 그것도 에너지고 그것도 실력이고 교체 전술을 그것도 잘 교체 전술이고 한데 극장골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기를 힘든 상황까지 항상 끌고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장골은 솔직히 많은 운이 따라줘야지 터지는 거야. 근데 작년에 솔직히 극장골 진짜 개 많이 터졌어. 그렇죠. 정재희 선수가 그래서- 엄청 많이 넣어줬어. 근데 운은 축구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